서울 변두리의 낡은 골목길, 3월의 찬바람이 회색 벽에 붙은 고지서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이도연, 38배 그는 오늘도 밀린 관리비 독촉 업무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든 명단에는 6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은 세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진 34. 도연은 그저 일상적인 업무라 생각하며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연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날이 더 많았습니다. 홀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밤들, 전기가 끊겨 촛불을 켜던 기억들. 그런 날들이 그를 단단하게 그리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불행해지지 않는다고. 감정은 사치고 현실만이 진실이라고. 302호 앞에 멈춰 선 도연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나비가 창문에 앉았어. 그 목소리에 잠시 손이 멈칫했지만 도연은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문이 열렸고 그 순간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에 선 여자,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그녀도 놀란 표정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서진. 6년 전 아무 말도 없이 그의 곁을 떠났던 여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연이 떠나보낸 여자였습니다. 서진아, 너 여기 살고 있었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작년부터. 여기까지 오다니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치마를 잡고 도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내 딸 아린이야. 서진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녀의 손은 아이의 어깨를 꼭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손에 들고 있던 고지서가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이 아이는 관리비 독촉하러 왔었는데. 도연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다음 주까지 꼭 낼게. 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랑보다 현실이 중요해. 그때 그가 서진에게 했던 말. 차가운 카페에서 울고 있는 그녀를 두고 일어섰던 그날.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은 그녀를 빚쟁이로 만들어 그의 앞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6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성공하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컸던 28배 자신. 서진은 그의 꿈을 응원했지만 도연은 그녀가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선택했습니다. 사랑이 아닌 성공을. 다음날 아침 도연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302호 앞을 지나칠 때 문이 열리며 서진이 할인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도연씨? 또 만나네요.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도연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랑 같이 가실래요? 할인이 어린이집 가는 길인데. 도연은 망설였지만 할인이 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저씨, 같이 가요. 좁은 골목을 걸으며 도연은 서진의 옆모습을 슬쩍 보았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등에 밴 반창고, 지친 눈가의 주름, 그리고 낡은 외투. 그녀는 더 이상 대학생 때의 밝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할인과 헤어진 후 도연은 서진에게 커피 한 잔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앉아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서진은 커피잔을 들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그냥 살았죠. 일하고 아이 키우고. 아이 아빠는? 도연의 질문에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없어요. 처음부터 혼자였어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인이가 혹시?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궁금해하지 마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6년 전 헤어진 시기 그리고 4살 배기 할인.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서진아,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도연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서진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지금 와서 무슨 상관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일 시간이 늦었어요. 일? 뭐 하는데? 편의점 야간 알바요. 그리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진의 대답에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할인을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 모든 시간을. 서진이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도연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서진의 집 근처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진. 그녀는 손님을 응대하며 지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6년 전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이렇게 크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할인이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서진의 집 앞을 서성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출근길에도 퇴근길에도 그의 발걸음은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작은 불빛, 저녁을 준비하는 서진의 뒷모습, 그리고 소파에서 그림을 그리는 할인의 모습. 도연은 자신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6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후회, 그리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밤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만약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날 저녁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죠? 저 할인이 어린이집 선생님인데요. 서진 씨가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할인이를 데리러 올 사람이 없는데 비상 연락망에 도연 씨 번호가 있어서요. 도연은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서진이 자신을 비상 연락망에 올려놨다고?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차 키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할인을 데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은 도연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을 거야. 도연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입니다. 며칠간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있고요. 입원이 필요합니다. 도연은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을 잡는 순간 무언가가 그의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딸이든 아니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실로 들어갔을 때 서진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여인볼, 링거가 꽂힌 팔. 도연은 그녀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내가 곁에 있을게. 너무 늦었지만. 할인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빨리 일어나. 도연은 할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는 곧 좋아지실 거야. 우리가 있잖아. 할인은 도연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아저씨, 엄마 깨우지 마세요. 엄마 너무 피곤하대요. 그날 밤 도연은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니,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의 눈물, 그녀의 애원, 그리고 자신의 차가운 등. 도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그때 못한 걸 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서진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녀는 의자에서 졸고 있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할인이 작은 담요를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에 도연이 깼습니다. 깨어났구나. 괜찮아? 도연은 얼른 물 한 컵을 따라 건넸습니다. 서진은 물을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인이는? 여기 있어. 잘 자고 있어. 걱정 마.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비상 연락망에 올린 게 폐가 될 줄은 몰랐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사실은 할인이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말하지 못해서. 그냥 도연 씨가 나를 떠났을 때 이미 할인이가 뱃속에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도연 씨는 나를 짐으로 생각했으니까 아이까지 있다는 걸 알면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도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내가 짐이 아니었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6년이나 지났는데, 늦었어도 하고 싶어.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너와 할인이 곁에 있고 싶어. 진심이야.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 씨, 저는 이제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지치고 힘들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 나도 별거 없어. 하지만 이제 알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제게. 조금만 시간을. 그날 이후 도연은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침에는 미움을 가져오고, 낮에는 할인의 어린이집 등원을 돕고, 저녁에는 서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도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할인은 도연을 아저씨라 부르며 따랐고, 서진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연은 서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밀린 관리비. 그리고 앞으로 6개월치. 서진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할인이 아빠가 주는 거야. 서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있을게. 혼자 힘들어하지 마. 서진은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견뎌온 시간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서진과 할인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진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새집 계약서야. 관리비 걱정 없는 곳. 넓고 따뜻한 곳. 서진은 계약서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연 씨, 이건 너무 비싼데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이제 좀 모았어. 그리고 이건 우리 세 식구가 함께 살 집이야. 우리 세 식구? 서진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응. 너와 할인이 그리고 나. 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도연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안 가. 이번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약속해. 할인이가 두 사람 사이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새집 가는 거예요? 할인의 말에 서진과 도연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아빠? 할인아, 아저씨가 아니라. 서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는데 엄마랑 나랑 매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빠래요. 그럼 아저씨가 내 아빠 맞죠? 도연은 할인을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할인이 아빠야. 미안해, 할인아. 아빠가 늦게 와서. 할인은 도연의 목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왔으니까.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진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도연은 한 손으로는 할인을 안고 다른 손으로는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피 속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새집 앞에서, 새로운 시작 앞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날, 도연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월세 대신 사랑을 낼게. 매달 매일 매순간. 서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신뢰를 낼게요. 이번엔 도망가지 말아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그럴 일 없을 거야. 절대로. 할인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쳤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 앞에서 시작된 후회가 오늘 사랑으로 끝난다. 302호. 핏 받으러 처음 섰던 그 문 앞. 그 문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늦어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진심은 언제든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것을. 새집 거실에서 할인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할인이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함께 있는 거죠? 도연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영원히. 서진도 옆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라는 것을. 6년이 걸렸지만 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진과 할인이 있는 진짜 집으로. 문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으로 끝이 났습니다.